안시성 위치 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고구려 안시성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시성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 안시성에 대하여 우리가 현재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왜곡이 이루어져 잘못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사서기록과 맞지를 않게 꾸며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잘못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도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비판하여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놓은 역사 전문가가 해방 후 77년 동안, 아니 삼국 사기 사서가 쓰여진 이유만 하더라도 약 800년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서기록에 의하면 명백히 안시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첫째, 안시성은 고구려 노읍인 환도성이다. 둘째, 안시성은 하북성 요수 내지는 압록수의 북쪽에 있었다. 셋째, 고구려 안시성 지역은 나중에 요나라와 고려의 경계 지역으로서 이곳은 하북성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안시성 사실과는 달리 현재의 안시성 사실은 전혀 사서기록과 맞지를 않습니다. 이는 이 안시성 사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니 우리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맞지 않는 한반도 및 한반도 북부에 우리 고대사를 구겨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에 저희 철저한 사서기록의 분석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떤 역사 전문가나 교수들과의 논쟁과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역사서적 10권을 쓰는 한편 이를 널리 알리고자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우리 역사를 이 안시성 사항 하나만으로도 그 표본으로 삼아 확인해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시성은 왜 유명하고 왜 논란이 많느냐 하면 당연히 당나라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이 안시성을 총력을 기울여 함락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는 한편 심지어 야사에 의하면 당태종이 화살에 맞아 액군인이 된 채 후퇴하여 철수하다가 저번 시간에 확인한 진창인 요택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죽기까지 하면서 끝내 고구려를 다시는 침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역사를 정하지 않고 왜곡되게 하였다면 과연 자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정한 역사에서 제대로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시성은 사서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중요한 사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안시성은 고구려 도읍인 환도성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의 사서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이 사서기록에 의하면 안시성은 바로 고구려 도읍이었던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환도성이 안시성일까요? 환도성은 분명히 고구려의 도읍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고구려 침입할 때는 이 환도성이 안시성으로 불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항만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우리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역사에서 정한 바로는 환도성은 이 사서기록상의 해설과 이러한 논리에 의한 백과사전과 같이 환도성은 고구려 국내성 지역인 요령성, 지반시 일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임에도 안시성은 이곳 요령성 집안시에서 멀리 떨어진 요령성 요하와 요동반도 사이 위치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자체는 전혀 역사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다르게 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렇기 때문에도 각각 다르게 한 것도 모두 잘못인 것입니다. 먼저 요령성 집안시의 환도성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서둘러 답사하여 정한 것임이 그들의 조사 보고서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곳에 전혀 유적 유물이 나오지 않거니와 환도성 위치인 국내 지역의 산성 위치가 전혀 도성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전혀 당시 유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 해설상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이곳은 환도성 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환도성과 같은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도 다른 위치로 정한 안시성의 경우에도 위 해설과 같이 한 군데로 정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데다가 둘째, 하북성 요수 내지는 압록수의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과 같이 요수이든 압록강이든 이 강의 북쪽에 있었지 지금 안시성 위치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요수로 하고 있는 요령성 요하의 동쪽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면서 고구려 압록강을 요령성 요하로 정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논리도 잘못된 것이 입증됩니다. 여기서 삼국유사가 요수와 압록강을 같이 본 것은 이미 앞의 동영상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설명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중국 사서상인 두 당서상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의 기록상에 의하면 이 요수와 압록수를 혼돈하여 기록하거나 같이 보고 기록한 것을 이후에 중국 사서 기록과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분명히 요수와 압록수는 같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각각 있었고 요수 또한 하나가 아니고 소요수와 대요수로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었는데도 이대로 우리 역사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인의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한 우리 고대국가 한반도 위치에 따라 정해진 관련 사항을 어느 것이라도 벗어나면 잘못된 다른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 논리 수호하에 이것에 맞는 사항만 취사 선택하여 논리의 변명거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설정된 것은 수많은 관련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거니와 이들이 원래의 위치 또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맞지 않는 사항과 더불어 더욱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고구려 안시성 내지는 환도성과 관련된 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미 확인한 사서 기록과 같이 안시성이 요수 내지는 압록강의 북쪽에 있다는 기록과 일치하게도 이 사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고구려 도읍인 환도성이 이 압록강의 북쪽 500리에 있다는 것이 이들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고 하여 이들 사서 기록이 일치하여 이러한 기록이 입증됩니다. 이 사서 기록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고대국가 위치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의 왜곡 인식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소중한 자료가 사장되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을 제대로 해석한 것에 의하면 여기서의 압록수는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이나 요령성 요하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압록수인 압록강은 바로 하북성 호타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는 이미 앞 동영상인 요택과 그 바로 앞의 동영상인 요동성 사실에 의하여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압록수인 압록강이 하북성 호타인 사실은 다음에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됩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관련 압록강은 기본적으로 말갈 백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다가 이들 기록과 같이 현토군 고구려현 요산에서 발원한 소요수가 요동군 양평현을 거쳐 흐르다가 요동군 망평현을 흘러 요동군 양평현의 서쪽을 흐르는 대요수와 요동군 요대현에서 합류한 다음 이 대요수가 안시현으로서 여러 사서 기록상 안평현, 서안평현, 북안평 등으로 기록된 이곳에서 바다인 마자수이자 압록수에 합류하는 사항이 안시성으로 정한 요령성 해성시 인근이나 환도성으로 정한 요령성 지번시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맞추려고 이들 기록 사항들 중 일부인 양평현을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 소요수를 지금의 요령성 호나나 애양하, 대요수를 지금의 요령성 태자하나 한반도 압록강, 압록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나 한반도 압록강, 대요수가 압록수와 합류하는 서안평을 요령성 단동시 등으로 그 위치를 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앞의 여러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애시당초 잘못된 곳에 비정하여 놓고 이에 맞추고자 한 사항으로서 전혀 사서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서 기록과 일치하는 곳은 압록강이 발원하는 말갈의 백산은 지금도 그 백산 지명이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에서 태백산인 것이고 소요수가 발원하는 요산은 지금의 하북성 행당현 오어산, 이 소요수는 지금의 하북성 고아이며 이 소요수가 요동군 요대현에서 합류하는 대요수는 현재의 하북성 자아이고 이 소요수가 거쳐 흐르고 이 대요수가 서쪽으로 흐르는 양평현이자 고구려 요동군은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이며 이 소요수가 합류한 대요수가 바다인 압록강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로 합류하는 이 안시현이자 안평현이자 서안평이자 북안평은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하북성 석가장시 형수시 안평현이라는 이 모든 사실에 의하여 이들은 모든 관련 사서 기록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만 모든 사실이 맞아지며 이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같은 사항의 과거 선대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고 또한 되어져야 하지만 이후 후대의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고 또한 되어져야 합니다. 안시성 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셋째, 안시성 지역은 나중에 고구려와 고려의 경계지역으로서 이곳은 하북성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구려 안시성이자 환도성 사항은 이후의 고려 기록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며 반대로 이 후대의 고려 사항에 의하여 선대 사항인 고구려 사항인 그 위치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시성이자 환두성이 있었던 소요수가 합류한 대요수가 압록수와 합류하는 안시현이자 안평현이자 서안평이자 북안평은 요나라와 대치하였던 고려의 국경선 인근으로서 주류 강단 사학계에 의하여 소위 서희 강동 육주로 비정하는 철주 지방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서희 강동 육주와 이에 해당하는 철주를 주류 강단 사학계는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 남쪽으로 비정하지만 이곳 철주 위치는 압록강이 어디인가에 달려있지만 분명히 압록강의 북쪽 지방으로서 남쪽 지방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본인의 치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압록강 인근에 쌓거나 설치하였다는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에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가 우리 사서인 고려사에 의하지 않고 중국 사서에 의하여 포함시킨 철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안시현은 하북성 압록강인 호타 인근으로부터 안시성이자
환도성이 있었던 곳까지 포함한 지역이었으나 고려시대 이 안시현으로서 안성이자 환도성이 있었던 지역인 철주는 이곳 압록강인 호타 인근을 포함하지 않고 안성이자 환도성이 있었던 압록강인 호타 북쪽만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고려와 요나라 경계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설정되고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주류 강단사학계에 의하여 설정된 서쪽 한반도 평안북도 압록강 입구로부터 동쪽 함경도 함흥 영흥만 일대도 아니거니와 이를 비판하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설정한 요령성 요하도 아니고 하북성 호타로서 당시의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서해의 강동 육주가 아닌 팔성이 설치되었고 이로부터 고려의 천리 장성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 계륙지방은 이곳에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가 건국되어 한반도와 함께 역사적 활동을 하다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자 소위 통일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당나라와 나누어 차지하였다가 하북성 지역은 발해가 건국되어 차지하여 이 하북성 압록강 지방을 경계로 남북으로 발해와 소위 통일신라가 대치하다가 이곳 하북성 압록강 북쪽 지방은 발해에 이은 요나라가 차지하고 그 남쪽 지방은 소위 통일신라에 이은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아 결국 이 하북성 압록강인 호타를 경계로 요나라와 고려가 대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외에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이는 사상 최초로 본인이 확인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에 의하여 우리 역사가 재편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여기 하북성 압록강인 호타 북쪽인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 인구현 인근에 안시성인 환도성이 있었고 이후 시기인 고려시대에는 이 남쪽 압록강에 고려 서희 강동 육주인 팔성이 있었고 이곳에서부터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동영상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으나 앞으로 이 고구려편이 끝나고 난 후에 이어질 백제편 설명이 전부 끝나면 소위 통일신라와 고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현재 순차적으로 출판하여 전 10권 중 6권이 현재 출판 상태인 본인의 지필본 단행본에는 전부 상세히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시성이나 환도성을 거론하거나 그 위치를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수많은 관련 사서 기록에 모두 맞는 위치를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에 안시성이나 환도성을 거론하였거나 그 위치를 설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 안시성이나 환도성을 거론하거나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번에 제시한 바가 맞는지 여러분이 검증하셔서 그 잘잘못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조선 신라편에 이어 고구려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백제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려편 설명을 전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사항을 마침에 있어서 고구려 사실과 관련하여 혹시 꼭 다루었으면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의문점이나 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 후 이에 대하여 설명을 가급적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접하였지만 앞으로 직접 대면하여 면담이나 토론이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오니 만약 직접 본 저자와 만남을 원하시는 분 역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이 많으시는 정식 공지를 하고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역사를 널리 퍼뜨려 그 힘으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여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우리 영토를 제대로 수호하고 나아가 유사시에 우리의 원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